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매주 화요일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청년들의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오늘로 이제 21일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대선 주자들도 다양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찍이 강원도를 찾아서 도민들을 만난 바가 있는데요. 강원도 민심을 읽고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강원도의 이 대선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강원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강원의 아들 이광재인데요. 제가 작년에 안철수 후보를 이겨가지고 강원도의 희망을 더 키웠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도 구하고 강원도도 더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뭐 분당에서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강원도의 선대위 미래정책위원장을 맡게 되셨어요. 좀 어떠십니까 지금? 중앙당 전체로는 국가 미래정책연구위원장을 맡았고 강원도는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요. 강원도 왔다가 분당에 갔다가 그렇죠. 또 서울에서는 서울 앞으로의 예. 국가의 새로운 정부의 미래 이런 정책을 해야 되니까 좀 바빠요. 야, 어쨌든 강원도민으로서 또 이제 강원도에 꼭 필요한 것들이 공약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우리 청취자분들을 좀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좀 바쁜 일정들이 놓여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에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왔을 3일 동안 이제 같이 일정을 했었고요. 그때 강원도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제를 살려달라.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예.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달라. 경제를 살려달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고 그게 또 가슴 아픈 얘기였고 또 하나는 영월에 갔었는데 그 파전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제발 좀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예. 전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시 수준이 있는 국민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확실한 변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또 실제 현장에서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얼마 전에 강원도를 찾았고 또 함께 하셨는데 골목골목 경청 투어라는 이름의 네. 투어였습니다. 이게 골목골목 경청 투어, 골목골목 선대위로 이렇게 이름 짓게 된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정치인들은 자기가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은 시끄러워. 이제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 이거 아닐까요? 지금 제가 정치 국회의원 생활이나 도지사를 해보면은 사실은 노동조합을 가도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지 거기에 있는 근로자를 만나는 일은 적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프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국민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지금은 듣는 시간이다. 그래야 더 겸손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만들었죠. 네. 말하는 것을 평상시엔 좋아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들어보겠다. 이런 의미. 지금 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잖아요. 작년 그렇죠. 12월 3일 이후 장사 하나도 안 되고 만견에도 안 하고 지금 길에 다녀보면 임대에 나온 빈 가게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는 높지. 폐업을 하려니까 이자를 갚아야 폐업을 하지. 그러니까 정말 자영업은 힘들고 나머지 사업도 뭐냐면 주식은 떨어지니까 네네.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희망도 필요하죠. 서로에게 좀 위로가 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희망까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방금 전에도 이렇게 뭐 파전을 파시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떤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 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요?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로 보면은 어느 분이 연세 드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법원 지난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네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 너무 하는 것 같다. 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가 그렇게 대통령 취급을 안 하고 괄시를 하고 우리 곁을 떠나게 하더니까 또 그런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이게 특별한 게 한 개도 없다. 네네. 뭔가 좀 이렇게 무능함과의 결별을 해달라. 강원도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달라. 네.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아하, 아무래도 강원특별법 이제 이것들을 좀 공약에 확실하게 넣어달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일정 중에서요, 그 동해안 벨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관심이 좀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면 험지라고 불리는 곳들에 대해서도 집중을 한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하나는 그 원주 춘천은 성장하는 도시고 강릉이 인구가 지금 21만, 영동 지역이 훨씬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픈 곳을 먼저 가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영동 지역에서 결국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찍었는데 경제는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영동 지역에서 한 표라도 이겼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저는 북극 항로 이슈가 점점 더 부상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10월 30일 날 경주 엑스포가 열리게 되면 아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고 경제인들이 모이게 될 텐데요. 네. 아마 그때 저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에너지 협력 그리고 북극 항로 협력이 저는 논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알래스카에서 이쪽으로는 에너지를 협력하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북한 앞바다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쪽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이 동해안 자체가 결국은 평화 번영의 길이 열릴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강릉 삼척은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니까 전기가 있는 곳에는 제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정책이 먹힐 수가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영동 지역이 중요하고 또 네. 한편으로는 이제 영동 지역에서도 한번 민주당을 뽑을 지지해 때가 주시면 됐다. 네. 제가 도지사 될 때 좋았었는데 예. 한번 저는 지지해 주시면 확실하게 보답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접경 지역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그쪽에 것들이 좀 필요하고 보수의 표를 앞으로 더 좀 끌어모으겠다.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여러 차례 얘기해보면 확실히 실용으로 가게 중도 보수로 확실히 가겠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봐요. 민주정당도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한덕수 후보 교체하려고 새벽에 네네. 멀쩡히 선출된 후보를 그걸 뒤집는 거 보고서 이건 민주정당도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후보를 꼬은 지 몇 번째예요. 이회창 후보 꼬았었죠. 네. 지난번 윤석열 후보 꼬았죠. 이번에 또 한덕수 후보를 자기 복제 능력이 없는 정당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에 의해서 저는 해체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를 확실하게 않는 민주당이 돼야 저는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이제 공약들과 전략들과 함께 이제 나오는 예측 가능한 후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윤여준 장관이나 강금실 이석연 선대위원장이 네네. 보수적인 분들을 영입하잖아요. 확실히 본인은 이 국가를 끌고 가는 데는 후보가 되는 데까지는 진보적인 목소리가 중요하지만은 사실 국가를 끌고 가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보 대통령이 진보 정책을 다 쓸 수가 없고 보수 대통령이 보수 정책을 다 쓸 수가 없다. 결국은 중도로 간다. 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를 옆에서 보면은 이념적인 것보다는 일단 성남시장을 100만 시장을
8년 했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1,300만 인구가 있는데 도지사를 하니까 행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옛날 이재명 그 후보가 제가 있는 분당갑의 지구당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던데 하나는 그러니까 학교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을 한다든지 서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교라는 것이 대한민국 IT의 상징이잖아요. 거기가 1년에 170조 원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 전체가 60조를 하니까요. 거의 3배 정도가 성남시 안에서도 분당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에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 미래로 나가는 부분은 확실히 저는 일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하, 그렇군요.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중도와 보수,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도 하셨는데 그 최근에 나온 발언 중에 이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라는 어떤 이 후보의 발언, 뭔가 이제 좀 그런 게 다 닿아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지난번 이재명 후보 만났을 때도 저는 이렇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경제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시대를 열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IT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AI 시대를 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판난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광재 강원 선대위원장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92.7 어쩌면 고척 스카이돔보다 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질 곳,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가 만나 고척의 주거 랜드마크를 짓다. 차량 10분 거리 목동 학원가와 단짝, 고척 미래 가치는 활짝.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5월 오픈 예정.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등을 책임지는 1등.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3773 현대 엔지니어링. 서울은 곁에 두고 생활은 모아두고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김포까지 5호선 연장 추진해 풍부한 인프라와 단지 앞 중학교까지. 풍무 중심에 다시 없을 스케일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1877-9877 6월 오픈 예정. 효성중공업. 5월 여주의 명당 그 눈부신 자리에 로제비앙 더 센텀이 옵니다. 독보적 입지와 탁월한 중심 인프라, 여주를 빛낼 고품격 하이엔드, 여주 로제비앙 더 센텀. 1533-3636 대광건영. 홍혜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사도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청년들의 정치 한판. 자,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꾸렸습니다. 우리 후보는 이렇습니다. 이제 대선 얼마 앞두고 후보를 이제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 선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혹시 저희 모습 궁금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변정현의 시사메이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질문을 드리면요. 이제 아무래도 곁에서 계속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좀 당내에서 보는 이재명 후보, 아니면 곁에서 보는 이재명 후보 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거는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해요. 아, 일에 대한 집념. 네, 예. 일을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 제가 이제 분당이 지역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성남시장부터 쭉 이제 겪어왔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든다면은 그 분당에 있는 거의 전 학교를 돌면서 학교의 애로사항을 거의 해결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지지도가 높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가 있으면 그건 민간이기 때문에 도와주기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규정을 바꿔서라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작은 그 민원인들의 이런 거를 끝없이 그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해 왔던 그런 건 확실히 평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미래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교가 대한민국 IT의 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약 9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을 하는데 예. 우리가 다 아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우리 넥센 게임 회사, 바이오 회사 거기 다 있거든요. 있죠. 예. 그게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네네. 그리고 일을 할 줄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옆에서 좀 가까이 계시면서 본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어떤 일에 대한 집념,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자 하는 예, 그런 모습. 네, 그래서 제일 그 많이 쓴 얘기가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안하고 그걸 함께 풀어가다 보면은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발굴하는 사회, 네. 그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저께 사실 이재명 후보랑 판교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그 AI 이제 개발자들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중심적으로 나온 건 하나는 이제 강력한 경제 성장, AI 성장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건가. 두 번째로는 AI가 되면은 격차가 돈은 많이 벌지만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격차가 네. 늘어나죠. 이 문제를 어떻게 분배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I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코로나가 왔을 때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네네. 일단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마스크 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개발자가 왔었어요. 네네. 거기에 얘기가 상당히 집중되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어떤 이걸 공론화하게 되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 네, 그런 거에 대한 한참 토론이 시간을 지나서 경과해서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문제를 파고드는 예, 그런 힘이 있다고 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단지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후보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겠지만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나 아니면 집단지성의 좀 힘을 함께 예 듣는 예 그런 모습도 함께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경청이라는 그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고, 아마 AI 국민신문고가 저는 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들이 이제 애로를 얘기하면 네. 여태까지는 이게 그냥 어디로 이첩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 그게 아니고 아예 이거를 AI라는 과정에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진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 일을 한참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이제 판교 쪽에서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뭐 AI 국민신문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주요 공약이 이제 AI 관련된 공약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콕 집어서 포인트를 찝어 본다면 어떤 공약들이 주로 AI 쪽에서 나왔을까요? AI라고 하면 결국은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IT로 결국은 극복했다면, 예를 들면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보하고 심평원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AI와 의료 데이터가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 우리가 생각하는 약국,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가 달라지겠죠. 그죠? 더나 AI하고 교육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챗GPT도 저도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일을 쓰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 AI를 쓰게 됐을 때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AI와 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 AI와 우리가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만 만들어지거든. AI 클라우드 같은 데만 접속이 된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지방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AI 경제, AI 사회, AI 정부 이런 면에서 AI로 대전환 같은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로 진화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AI가 우리 사회에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퍼지게 되면 우리 삶의 전반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하루에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요새는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물어보면 아예 거짓말도 많이 했잖아요. 뭐 세종대왕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하는데 네네. 요새는 점점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 옛날에 무슨 공부를 할 때는 석사 이런 조교들을 썼는데 지금 뭐 의사 비서, 변호사 비서, 네. 뭐 다양한 비서를 지금 두고 일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떠한 질문하는 능력을 갖고만 있다면 그리고 AI랑 접속할 수 있는 고병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AI로 회사 일도 하고 AI로 공부도 하고 AI로 내가 그 의료 부분에서도 진화가 일어나게 되면 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3년 뒤면은 이 분당하고 원주하고 철도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당 판교에 약 9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을 하는데 네네. 거기 한 2만 명 정도만 거기 주변에 살고 7만 명 정도가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럼 아마 분당하고 원주하고 이 철도로 연결되면 아마 여기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나올 거고 네네. 거기에 전문 IT 인력하고 원주의 건보 심평원의 데이터가 만나게 되면 나는 분당과 강남과 연결하는 원주가 또 횡성 이런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저는 강력한 미래의 도시로 저는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AI과 관련된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제 곁에서 본 인간적인 이재명 후보는 이렇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했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큰 강점이나 자질이 있다면 좀 몇 가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서민에 대한 애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회의를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예산 지원 같은 거 할 때 그럼 100만 원도 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복을 처음 입어본 게 대학 들어가서 입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으니까. 예.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 지역에서 이제 무상 교복 운동을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산모의 산후조리나 이런 거를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든다든지 네. 그런 서민 아픔에 대한 특히 약자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애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단체장을 했다는 게 크죠. 네. 그것도 선진적인 곳에서. 왜냐하면 저도 도지사도 해보고 청와대 생활도 해보고 사무총장 장관 생활을 해보면 네. 역시 뭐냐면 이 공직자랑 일을 해봐야 이게 몇천 명 인사를 해보고 네네. 엄청난 예산을 다뤄봐야 이게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서민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가득한 부분과 또 이 경력들이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난 대선 때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 내 전 지역을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득표가 좀 낮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강릉이 이제 엄마의 고향이고 뭐 네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아주 창피하게 됐죠. 예. 이번에는 지난번 지방선거 나왔을 때 제가 강원 특별자치도를 선물로 한다고 처음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결국 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강원 특별자치도가 제가 볼 때 무능한 상태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영동 지역에 꼭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확실히 이겨가지고 강원도 선물도 확실히 받고 좀 강원도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치 지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래지향적인, 예.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미래 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얘기를 항상 해주셨어요. 얘기하지만 여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2명밖에 없잖아요. 네네. 항상 반은 해주셔야 된다. 반반.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을 경쟁을 시켜야 된다. 예. 우리가 마트가 2개가 있어야 열심히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이기게 되면 저는 강원도에 많은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춘천, 속초 철도도 연결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강남하고 이거 강원도하고 철도가 연결된다는 거는 점점 더 그 수도권의 생활의 인구가 강원도와 함께한다는 뜻이고 결정적으로는 여기도 좋은 데이터나 있는데 좋은 젊은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분당하고 강남하고 연결되는 IT와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인프라가 개발이 되면서 그에 맞는 일자리도 좀 갖춰지고, 예. 이런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분당 남부 지역에 조금 더 얘기하게 되면 이 원주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2개가 생기면서 38만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마 분당하고 이게 그 약 30분 거리로 그 원주가 되게 되면 서원주역이나 특히 일군사 부지가 이제 곧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정지들부터 이쪽에 그 주유소 있는 데까지 예. 거기를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면 도시가 하나 나올 만하잖아요. 그 학다리부터 하면은 네. 서원주역 주변도 좋은 데라고 봐지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강남의 이런 IT 인력과 이 미래 도시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좋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핵심이라고 봐요. 교육적인 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분당 판교에 있는 낙생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인데 이번에 서울대학을 몇 명 들어갔냐면 52명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지면 그럼 훨씬 더 출퇴근하고 생활하기 편하겠죠. 네. 지금 원주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도 왜 자꾸 서울로 출퇴근을 하세요? 그러면 애들 교육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 문화생활이 적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가 뭐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철도 바로 옆에 있는 게 캠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 도시 같은 게 생길 거고. 네. 그걸가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5개 사놓은 땅인데 그걸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포스코가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니까 그렇게 산업을 만들어내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업 도시 네. 형태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현황을 좀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강원도의 공약 과제들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해결과 맞닿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죠. 그리고 지금 강원도의 문제는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공약다운 공약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전부 도로 닦아달라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응? 결국은 일자리를 무엇으로 만들어낼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반도체 공약 내놓고 지금 뭐 되는 게 별로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국가가 가는 정책 방향하고 강원도가 만나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북극항로라는 것하고 평화라는 거하고 영동 지역이 만나야 미래가 있는 거고 이거 그 강남과 강원도가 철도로 만나는 지점에는 결국 출퇴근이 가능한 기업 도시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네. 춘천도 춘천 속초 철도가 되면 또 다른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캠페이지나 춘천의 기업 도시 같은 걸 만들어내면 결국은 또 하나의 저는 활력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조금만 걸 생각하지 말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을 만든 것을 포항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포항제철. 예. 그죠? 울산이라는 조선산업, 그래서 울산이라는 도시, 창원이라는 기업 도시, 여수라는 도시였어요.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IT라는 도시는 판교라는 도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적화된 것, 클러스터화된 집적화된 것이 생산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뭔가 강한 인력이 있어야만 결국은 그렇죠.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수도권의 철도와 연결되는 것을 핵심적인 부대 수단으로 하고 도시를 강력한 솔루션으로 만들고 예. 그러려면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제일 필요한 게 교육 문제거든요. 아하. 근데
교육 자체하고 지방 자체하고 분리가 돼 있으니까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교육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초중고등학교에 만약에 원주에 우리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지원하고 근데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리고 국제학교가 몇 개가 있다면 우리가 싱가포르이 부산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싱가포르의 국제학교가 120개예요. 근데 부산이 4개예요. 저는 만약에 이런 판교나 이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리조트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학교 같은 거를 다양성 있게 만들어내면 여기가 살죠. 우리 영국 런던에도 뉴욕에도 보면 영화 보면은 기차 타고 출퇴근하는 거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면 집에 가면은 대략 거기 가족들이 살고 있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제가 판교에 있어 보니까 30평 아파트가 13억, 18억 이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원주 같은 데는 교육 여건만 좋으면 충분히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있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선 교육이 현실적으로 동떨어져서 안 된다라는 그렇죠. 제일 부분이고요. 핵심적인 거는 철도랑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기업 도시를 만드는 거. 기업 도시를 만드는 하나는 기업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오는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다. 교육 여건이다. 세종시도 처음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중3이 되면 또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이스트 고등학교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네네. 아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교육적인 부분을 때려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강원도도 이 부분에 좀 발맞춰 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제발 좀 해주셨습니다. 원주시도 1년 예산이 2조 원이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강원도 18개 시군이 자체 수입의 10%를 의무적으로 그 교육에 투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다 했는데 네. 그래서 태백영월 평창 정선은 기숙사를 다 만들었죠. 주요 고등학교에는. 그렇듯이 뭐냐면 학교는 투자거든요. 네. 좋은 선생님.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할 때 결국은 좋은 결과가 일어나죠. 예,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앞으로의 선거운동 일정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내실 예정인가요? 저는 이제 주로 말씀을 좀 듣지만은 자, 일군사 부지 문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표만 얻으러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때 예. 강원도민들이 얻을 걸 확실히 얻자. 네. 그 일군사 부지가 지금 빨리 옮기고 거기에 우리가 건보 신평원의 의료 데이터와 우리 강남의 엘리트 인력과 어떻게 만나는 기업 도시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네. 그냥 공약이라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 일방적인 것보다 함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변화가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저 캠프 페이지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밑으로 내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과학이라는 부분에서 또 가까워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월까지는 그러면 제천까지가 철도가 있으면 영월까지는 더 빠른 철도가 평지니까 거기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건가.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인을 잘 이용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정치인을 절대 믿지 말라고 그래요. 정치인을 잘 부려 먹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에 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저희는 한번 이런 거를 만들면 춘천에 우리가 캠페이지나 기업 도시를 만들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또 말씀을 들으면 그런 공약이 자꾸 이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말하고 떠들고 가가지고 약속 안 지키는 그런 정치는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아주 신물나잖아요. 지금 여의도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자, 좋습니다. 사람들을 자주 이제 좀 만나서 의견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다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강원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그 강원도의 시대가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AI 시대가 오고 수도권과 철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공간혁명이 오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비전이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희망 있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멋진 개혁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해내고 기업을 설득해낼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운명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신감을 있고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번 대선에서는 꼭 좀 이재명 후보를 좀 크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저도 큰 선물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후보를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강원 선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